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꽃이 피는가 싶더니 갑자기 바람이 거세게 불기도 하고요. 또 비가 내려서 꽃잎이 흐트러져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서 봄은 좀 유난스럽고요.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네 삶도 봄처럼 이렇게 유난스럽고 변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나무의 뿌리까지는 어쩌지 못하듯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의지까지 꺾지는 못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잘 버티다 보면은 아마 봄의 변덕처럼 지나가기 마련이겠죠. 자, 오늘 첫 곡은 아이유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봄, 안녕 봄. 아프던 너의 이름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봄이 정말 좀 변덕스럽다 하는 건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봄은 또 가끔 굉장히 추웠다가 네. 또 갑자기 여름이 오는 듯한 그런 날씨였다가 그러니까요. 또 바람이 엄청 거세게 불다가 네. 또 기분 좋은 날도 있고 네. 변덕쟁이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막 갑자기 더워져서 막 네. 반팔을 입고 다니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납니다. 네. 웬만한 비바람이 불 경우에도 나무 뿌리까지는 뭐 뽑히지는 않습니다. 봄에는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면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도 끄떡이 없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네 인생도 그런 봄날처럼 변덕스러움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가끔 생각하게 되는데 교수님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제 어릴 때는 특별하게 가정에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은 한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취직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복도 있지만 사실 웃지 못한 날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뿌리가 있기 때문에 튼튼하다. 바람이 불어도 그 뿌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 네. 친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역경을 견뎌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긴 뭐 의지만 있으면 뭐 보통 얘기하듯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지금 코로나 시작한 지 네. 벌써 거의 3년으로 이제 들어서고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뭐 3개월이면 지나가겠지 하고 네. 버텼는데 그 3개월 버티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생각해보니까 저희 벌써 3년 차 잘 버티고 있네요. 네. 그리고 모두가 나부터 열심히 잘하면 모두 잘 버텨낼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다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서 그 또한 감사하더라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많이 대안했고 네. 또 국민들이 거기에 힘입어서 네. 서로 잘 따라주고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행복우체통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리함로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선족 학교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나는 한족이지만 조선족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늘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가 유치원 때 엄마는 친구의 딸애가 조선말 하는 것을 부러워하더니 날 조선족 유치원에 다니게 했고 소학교에 입학할 때도 조선족 학교에 데리고 갔다. 그때로부터 나는 선생님도 조선족, 친구도 조선족이었는데 처음에는 공부가 어려웠다. 특히 숙제할 때면 엄마 아빠가 한족이어서 묻지도 못하고 혼자서 낑낑대며 머리를 많이 써야 했다. 엄마 보고 몇 번이나 한족 학교에 가겠다고 했으나 엄마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학년이 되자 차츰 조선말과 글을 더 많이 장악하게 되면서 공부에 더 취미가 깊게 되었고 조선말도 어찌 유창한지
많은 사람들이 날 한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정도였다. 선생님은 내가 한족이라고 특별한 관심을 쏟았고 친구들도 날 좋아한다. 난 또 다른 애들보다 머리가 좋은 편인데다가 노력도 많이 했더니 공부 성적도 좋았다. 조선족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늘 느끼게 되는 것은 조선말은 아름답고 부드럽고 표현도 다양해서 재미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찍다란 단어를 배울 때 사진을 찍다라고 말마디를 만들었는데 도장을 찍다? 나무를 찍다 해도 쓸 줄이야. 이렇게 차츰 단어를 하나하나씩 익혀두면서 배울수록 재미있었다. 지금 나는 조선족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두고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다른 한족보다 한 가지 언어와 글을 더 알게 되었고 때론 친척들이 번역가로 나설 때도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우리 집 친척이 대학에 가기 전에 조선글을 배우겠다고 강습반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조선글이 중요성을 더욱 알게 되었다. 조선족 학교에 다니게 해준 엄마가 고맙고 날 사랑하는 선생님과 친구들도 고마운 마음이다. 난 조선족 학교를 계속 좋아하고 사랑할 것이다. 영원히. 네. 중국 길림성 안도현의 리함로 학생, 한족 학생인데요. 편지 쓴 거 보니까 지금 소학교, 조선족 학교 3학년 2반이라고 써왔는데 표현을 이렇게 찍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것까지 전부 적은 걸 보면 우리말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한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적인 부모님이 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알아서 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선족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조선족 말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여기에 편지 글에도 머리가 좋은데다 노력까지 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서 아마 네. 열심히 공부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함로 학생처럼 한족인데 조선족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비율은 그 중국 지역에서 대충 어떻습니까? 연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변은 조선족 자치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간판이나 그리고 이제 많은 글들이 다 이중언어로 되어 있어서 일부 한족들은 이미 어렸을 때 아이들을 옆집에도 조선족, 그 간판도 조선말이 있어서 일부러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에 보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흥룡강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퍼센트가 많지는 않았는데 근래에 제가 네. 2018년도에 흥룡강에 갔을 때 통화현 조선족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는데 학교의 거의 한 60% 이상이 한족이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많네요. 네. 4개 국어를 합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조선족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서 통화현 조선족 학교 이름을 계속 유지하는데 학생을 이제 유치해야 되니까 네네. 이런 방면도 있고 네. 또 일부 부모님들은 언어 하나를 더 습득하는데 학생한테는 장래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한국에 워낙 또 유행하는 게 많아서 학생들을 좋아하고 해서 정확한 퍼센트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년이 낮을수록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류 열풍도 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말이나 글을 배우다가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 일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중에 국제학생 지원실 실장을 맡고 있으면서 유학생들하고 항상 이제 대화할 때 한국에 온 동기가 뭐냐 이렇게 네. 물어보면 항상 거기에 한 가지가 한국의 뭐 아이돌을 좋아해서 한국의 드라마에 푹 빠져서 네. 한국의 뭐 김치를 좋아해서 뭐 한국말을 좋아해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학 온 친구들이 이 한국이란 이 나라를 좋아하고 한국의 어떤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와서 한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 대장금을 보고 네. 나 한국 가면 웰빙 음식 항상 네. 먹겠구나. 그리고 드라마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말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네. 부드럽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 꼭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한족이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말을 배우고 나서 대학을 한국으로 오면은
학교는 공부하기도 쉬울 것 같으네요. 너무 좋죠. 네. 사실 많은 학생들은 이제 동북 삼성에 있는 학생들은 조선말 아니면 조선 학교를 접할 기회는 있는데 타 지역 학생들은 사실 성인 돼서 배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북 삼성에서 이 조선말을 접할 수 있는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은 대학교 한국 유학 오면 훨씬 한국말 배우는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전공에도 많이 네. 도움이 됩니다. 성적도 쑥쑥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렇죠. 그러면 연결해서 취직도 잘 되고. 네. 리함노 학생의 어머니께서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네. 아이들한테는 어렸을 때 언어 하나 배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네. 어머님인 부모님이 현명하시면 어떻게 보면 길을 하나 더 열어준 거니까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이상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갤림성 용정시 김지현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엄마는 나의 보모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나에게는 집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나를 챙겨주시는 보모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엄마입니다. 엄마는 집에서도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엄마가 청소를 다 한 후에 보면은 내가 어질러 놓아서 돼지굴같이 더럽혀져 있던 집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플 때면 엄마는 또 맛난 밥을 해줍니다. 엄마는 다리가 아픈데도 매일 나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곤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서클로 함께 가곤 합니다. 서클이 끝나고 나와 보면은 엄마는 밖에서 나를 기다리곤 합니다. 엄마는 덥거나 춥거나 항상 밖에서 나를 기다리십니다. 잠시라도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혼자서 가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엄마는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자리를 비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는 내가 학교에 간 다음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십니다. 엄마는 그렇게 번 돈으로 나에게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줍니다.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외국으로 돈을 벌러 가서 할머니랑 함께 살기도 하지만 나는 돈을 적게 벌어도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챙겨주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엄마는 때론 나보고 엄마가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나는 부자 엄마보다는 나를 곁에서 사랑해주는 엄마가 더 좋습니다. 나는 이런 엄마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하긴 항상 그 김지연 학생 곁에서 그냥 뭐 손발처럼 옆에서 어머니가 다 해주시는데 그 중국 지역도 소학교 다니는 학생들 부모님들이 학교에 데려다 주시나 봐요? 거의 다 데려다 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부모님
뭐 혹시 뭐 출근 때문에 제대로 네네. 못 주거나 뭐 외국 나가셨다 하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 친척분들이 꼭 누군가는 네네. 아침에 데려다주고 저녁에 데리고 오고 특별히 학생들이 학년이 낮을수록 조금 학교하고 집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현상들이 좀 있죠. 네. 이 한국에서는 보통 그 초등학교는 좀 가까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애를 처음 한국에서 보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애가 다 우리 애하고 같은 그 나이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애들 학교 가면서 도시락 싸고 아침에 4시 일어나 하는데 저는 네네. 정말 편안하게 한 200m 좌우밖에 안 됐거든요. 가까이 있었군요. 너무 학교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데려다 주는 것도 뭐 한 1학년 그냥 잠깐 데려다 주고 2학년 때부터는 알아서 혼자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참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학교가 너무 가까이 있고 안전하니까. 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버스를 타고 막 30분, 40분씩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중학교, 맞아요. 뭐 고등학교 이렇게. 네. 근데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는데 그때는 그냥 가까운 데 다녔어요. 저는 이제 집 자체가 국민학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가까웠는데 저 다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걸어서 뭐 15분, 30분 1학년 때도 그렇게 멀리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학교는 뭐 당연히 30분 거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15분, 20분 거리인데 제 반의 친구는 자전거 타고 1시간 거리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굉장히 멀었네요. 네, 완전 어디 외교에서 오는 그런. 그래서 학부모 중에서 일부는 고등학교까지 픽업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데려다 주진 않았는데 저녁 때 네네. 고3까지 끝나서 올 때. 예, 고3까지 9시 10분에 끝나니까 그러네요. 사고 날까 봐 정말 네. 하루도 빠짐없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맙죠. 네. 하긴 소학교가 가까우면 혼자 다녀도 될 것 같아서. 아, 근데 뭐.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예. 어쩔거나 아직까지는 애 한 명 키우는데 혹시 잊어버릴까 봐 그렇죠, 여러 가지로 고민되니까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혼자 가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중국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뭐 김재원 학생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님이 열과 성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정말 시종듯이 네. 정말 모든 것을 헌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애한테 네가 이제 엄마 아빠 대화라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교육열이 대단한 것도 거기에 한몫하는 거죠. 네, 이 조선민족은 정말 한국이든 뭐 중국이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민족 정말 교육력 하나는 다 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아이한테 쏟아붓는 이 엄마의 심정. 제가 엄마 되니까 네. 알겠는데요. 저는 제 부모님만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그 안에 그런 것도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쩔거나 이렇게 잘 케어해주면서도 또 뭔가 네. 교육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옛날에 할머니 분들이 키우는 자식분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네네. 보면 훨씬 자립심이 강한 걸 보면 우리가 너무 과도보호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예전에는 또 바쁘기도 하셨고 자녀가 또 많다 보니까 하나 둘 있는 거 신경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덜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자립심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스스로 뭔가 네네. 터득할 기회가 좀 생겼죠. 그렇죠. 요즘은 거의 부모님이 앞에 걸 싹 다 치워버리고 탄탄대로를 걸으라 하니까 애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반면에 또 단점도 많죠. 네. 그래도 아마 열심히 잘들 잘하고 있을 겁니다. 송가인이 불러주는 엄마 아리랑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실시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예, 제 80일에 한국어 능력 시험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이제 한국교육원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네. 현지 대학의 이제 한국어과 학생들을 비롯해서 341명이 응시를 했는데요. 이들 응시생들은 10일 거리두기 그리고 발열 체크, 마스크 수령 등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알마티 한국교육원에 마련된 고사장에 입시를 하여 시험을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예년에는 수도 누르술탄과 알마티 두 곳에서 이제 시험을 쳤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누르술탄의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알마티 한 곳에서만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어 능력 시험은요, 이제 1급에서 초급이 1급이거든요. 1급에서 6급까지 이렇게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우리 한국의 정부 초청 자격증이나 또는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이제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이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 갈수록 응시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한국어 열기가 뜨거운 카자흐스탄은요, 카자흐 국립대 또 카자흐 국립외대 등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 외에도 초중고 과정에서요 제2 외국어의 하나로서 한국어를 또 한국어를 채택하고 있는 채택되어져서 그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한국어 열기 정말 뜨겁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 출신 고려인 권투 선수 골로프킨이 세계 프로복싱 미들급 통합 챔피언이 됐다면서요? 이 골로프킨 그러면 뭐 우리 고려인 동포들뿐 아니라 네. 전 세계 이제 복싱 팬들에게도 유명한 이름입니다. 골로프킨 그러면 최고의 뭐 흥행 카드이기도 하죠. 이 골로프킨이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그 일본 선수 무라타 료타를 꺾고요. 세계 프로복싱 미들급 통합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네. 골로프킨은 지난 9일 일본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에서 치러진 그 세계 복싱 협회, WBA죠. WBA 그리고 IBF 미들급 통합 타이틀전에서 무라타를 9라운드 TKO 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골로프킨은 이제 IBF 또는 IBO 그리고 WBA 세계 챔피언 타이틀까지 거머쥐며 세계 3대 복싱 기구 챔피언에 등극을 했습니다. 네. 이 골로프킨 선수를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면요. 네. 이 카자흐스탄의 그 가라간다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정말 우리 옆집에 그 아주머니처럼 아주 푸근한 우리의 그 고려인 어머니고요. 하프 코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따라서 권투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형이 정말 권투를 잘해서 카자흐스탄 권투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골로프킨은 네. 형을 대신해서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권투에 몰입을 했어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해서 은메달 따고 그리고 뭐 그 당시 세계 선수권에서 금메달 정말 이제 아마추어에서는 더 이상 상대가 없을 정도로 모든 대회에서 금메달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로 전향해서 드디어 2010년에 WBA 미들급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혹시 우리 골로프킨 선수가 올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만 40세인데요. 네. 무려 프로 데뷔하고 난 뒤에, 무려 프로 데뷔하고 난 뒤에 44전 42승, 그 중에 1무 1패, 그 중에 37KO 승입니다. 정말 그 돌주먹 또는 핵주먹이라 할 정도로. 그런데 이 골로프킨 선수는 이 주먹만 강한 것이 아니라요. 네. 정말 그 기교 있는, 정말 테크니컬한 이 복싱을 구사하는 선수로 이제 유명합니다.
골프기 선수에 있어서 유일한 그 1패가 네네. 지난 2018년도에 멕시코 카넬로 알바레스와 이제 그 시합에서 이제 1패를 당한 게 유일한 건데요. 당시에 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 경기가 열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멕시코계 복싱 팬들도 많이 움직였고 또 그날이 하필 멕시코 독립 기념일이었습니다. 대회일 자체가. 네. 그래서 심판들이 아무래도 좀 석연찮은 그 판정을 내려서 결국 이제 그 골로프킨에게서는 그날 유일한 그 1패를 기록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9월 달에 이 알바레스와 3차전을 치를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알려져서 뭐 복싱 팬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네네. 아주 그냥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자흐스탄 소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볼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한국에 대한 경시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사할린 주한인협회가 공동으로 해마다 개최하는 한국에 관한 경시대회가 지난 8일 사할린 국립대 본관에서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2학년의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이번 대회에는 유른사할린 동양학 김나시아, 제2김나시아, 제8호 중학교, 가사카페 제2호 중학교, 홈스 한글학교, 돌린스 청소년 창작회관의 학생 114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는 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는데 가끔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도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도 참가합니다. 이번에 유른사갈린스 제8호 중학교 학생들이 그렇답니다. 네. 그럼 이번 그 경시대회 주제는 뭐였습니까? 이번 대회의 주제는 제주도 화산에 의해 보존된 의식, 전설 및 전통의 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60분 동안에 러시아어로 된 47개의 질문에 답변해야 했는데요. 대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인사말을 한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학대학 이멜비라 학장은 올해 사할린주와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자백 결연 3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번 경시대회 주제로 제주도를 택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대회 참가가 사할린 국립대 입학에 가산됨을 알렸습니다. 입학 시 대회 참가 점수 1점, 수상 점수 장려 우수 3점, 최우수 4점이 가산됩니다. 심사 결과 발표는 추후 알릴 예정이며 같은 주제로 곧 대학생들을 위한 경시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때는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질문의 수도 57개로 더 많아진다고 주최 측이 전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하고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공동으로 해마다 한국에 관한 경시대회를 여는데 코로나 때문에 쉬고 있다가요 2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학생 114명이나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그 경시대회 주제는 제주도였는데 사할린주하고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이제 그 대회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사할린 국립대에 입학할 때 가산점까지 준다고 하네요. 심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같은 주제로 대학생들을 위한 경시대회도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시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학생들과 매듭 팔찌 만들기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집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숙제 다 했어? 그럼요. 벌써 다 했어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우리 선일이가 숙제를 다 미리 하고. 숙제 다 했으니까 이제 게임할 수 있는 거죠? 게임? 숙제 미리 하면 게임 1시간 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아, 맞다. 그랬지? 빨리 휴대폰 주세요. 아직 아니지. 이것 보세요. 숙제 했잖아요. 제대로 했는지 숙제 검사를 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요. 하기 싫음 말고. 아니에요. 얼른 검사하세요. 이순신 장군의 호는? 충무공이요. 오, 제법인데. 그럼 이순신 장군이 만든 것은? 그거 있잖아. 학교에서 배웠는데. 그거라고 하지 말고 정답을 말해야지. 배처럼 생긴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무슨 선인데? 이순선? 아니지. 장갑선? 땡. 엄마랑 같이 광화문 가서도 보고 여수 가서 이거 타보기도 했는데. 좋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이건 약속이 다르잖아요. 숙제하면 게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안 했잖아. 이순신 장군 게임하면 생각날 것 같은데. 뭐시 어쩌고 어째? 숙제부터 다시 해. 망했네. 엄마가 숙제 검사를 하는데 생각이 안 나서 대답을 못했네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용어가 생각이 안 날 때. 그럴 때가 있긴 하죠. 이순선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 장갑선이죠? 거의 다 맞췄는데 안타깝네요. 그러게요.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수전에서 활약한 거북 모양의 전투선인데요. 정식 명칭은 귀선입니다. 이것은 조선 수군의 주력 전선인 판옥선의 상체 부분을 개량해서 덮은 것인데요. 1층은 노를 젓는 공간이고 2층은 전투 공간입니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이것은 이전부터 우리나라가 발전시켜온 뛰어난 배 건조 기술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하면 이것을 떠올릴 만큼 불가분의 관계인데요.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만들어서 왜구들을 물리쳐 조선 수군의 용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명실공히 조선 최초의 장갑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것을 이용해 왜구를 물리쳤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이것의 활약상은 일본의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거북 모양의 이것을 만들어 왜구를 물리쳤는데요. 조선 수군의 군함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거북선, 2번 유람선, 3번 거북이.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것을 이용해서 왜구도 물리치고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이것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도 이것이 놓여 있고요. 전라남도 여수 이순신 광장에 가면은 이것 위에 이순신 장군이 서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통영이나 거제 이순신 장군의 관련 유적지에 가면은 꼭 이것을 볼 수 있는데 동포 여러분께서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배운 것이 어떤 게 있으신지 행복우체통 사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가득히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한진 작가가
레닌 기체에서 기자로 활동하면서 정말 좋은 소설과 희곡 뭐 많은 작품들을 썼다는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이제는 그 한진 작가가 고려극장에서 활동하기를 희망했다고 했잖아요. 네. 고려극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의 고려극장의 그 위상은 그 당시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고려극장이라면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극장은 1932년 9월 9일에 네. 블라디보스톡에서 창단된 설립된 우리말 그러니까 모국어 전문 연극 극장으로서는 네. 국내외를 통틀어서 최초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네. 그 극장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로 네. 설립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리고 단지 역사만 이렇게 긴 게 아니고 이 극장은 강제 이주 이전에도 대단했지만 강제 이주 이후에 특히 예를 들어서 고려인 모국어 그 3대 문화기관이라면 신문사와 극장과 이 대학이었는데 신문사는 폐간됐다가 다시 복간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했던 거죠. 타블로이드판 그 1, 2면 그 신문에 나오고 처음에는 문외 페이지도 이렇게 만들지 못하고 또 신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모국어의 그 특수한 전문가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영역이라 이 대중적인 활동은 조금 이렇게 확산되지는 못했는데 극장은 그와 반대로 일반 대중들에게 순회 공연 다니면서 우리 춘향전 또는 심청전 네. 여러 또 고전도 연기하고 하면서 모국어로 연기하고 모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우리 마을과 가요를 확산시키고 또 고려인들이 강제돼가지고 힘들었을 때 그 피폐한 마음을 아주 걸출한 감으로 이렇게 달래주고 그러면서 정말 이 고려인들의 민족의식과 모국어를 이렇게 견인하고 이끌어온 가장 대중적이고 그 대표적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하면은 네. 아무튼 이 고려인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있고 또 이 기관이 단지 민족극장의 수준을 넘어서서 1970년대, 80년대에는 초반까지는 이제 극장의 가무단에 아리랑 협주단, 오케스트라단이 네.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소련의 모스크바에서도 주목을 받을 정도로 예. 이렇게 수준 높은 이렇게 연기를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을 대표하는 한 기관을 들려면은 단연 고려극장입니다. 네. 뭐 우리 고려인 동포들에게는 정말 자긍심이 크겠네요. 그렇죠. 국내를 통틀어서 우리 한반도 지역과 비교해도 더 먼저 된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고려인들은 지금도 이 극장을 정말 어떤 지주로서 네. 이렇게 사랑을 하고 아끼고 늘 성원을 보냈던 그런 극장으로서 지금도 이 극장이 활동하고 있는 것에 누구나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정말 연극과 공연을 보기 위해서 고려극장으로 많이 오셨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도 그 1세대들의 그 남긴 증언이나 회상기에 보면은 네. 참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강제주 전 연해주 같은 데서는 극장에서 당시에 우리 고려인들이 우리의 고전에 이렇게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그 전통으로 살면서 또 특히 한반도에서 당시에 많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고전에 목말랐는데 그때 춘향전, 심청전 이런 연극들을 한다고 광고가 이렇게 나면은 그 광고를 보고 당시에 그 교통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블라디보스톡 같은 데는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었지만은 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교통도 불편하니까 마차를 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저것 걸어서 이렇게 오다 보면 제 시간에 못 오고 다 늦기가 일쑤지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분들이 그 연극을 보기 위해서 저 집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적을 덮고 노숙을 하면서 기다리고 네. 또 한 번 본 사람들은 다시 가지 않고 또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극장에서 이렇게 정해진 일정표대로 연극 공연을 못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춘향전을 몇 날 몇 시까지만 하겠다 했는데 이 관객들이 가지 않고 몰려드니까 네. 다시 그것을 또 해야 연장해서 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극장입니다. 네. 근데 이 고려극장이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은 강제주 이후의 일입니다. 예. 이제 모국어 문화기관들이 강제주 되면서 참 기구한 운명을 겪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모국어 이 전문 교육기관인 고려사범대는 학교는 유지됐지만 이듬해부터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민족하고는 관계없는 일반 소비에트 사범대학으로 변질이 돼버리고 예. 신문사는 일단 강제주 이전에 9월 12일에 이렇게 폐관이 됐다가 이듬해 복관이 되면서 또 아주 작게 시작을 했었고 네. 이러한 그 부침이 있었는데 극장만큼은 강제주 돼가지고도 바로 본연의 사명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국가에서 이렇게 금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극장만큼은 한 번도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유지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거기에도 또 한 가지 문제는 강제주 됐을 때 극장 단원들의 주요 멤버는 네. 카자흐스탄에 남았는데 극장의 일부 구성원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가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이 고려극장이 두 개가 한때 공존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 그런데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이주된 극장은 우즈베키스탄의 어떤 주의 우리 지금 관점으로는 시골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곳에 조그만 극장으로 존재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수도 타슈켄트에도 큰 극장의 필요성이 생겨서 39년에 또 타슈켄트 조선극장이 또 생김으로써 한때는 예. 극장이 이렇게 3개까지도 존재를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극장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극장이 문을 닫으면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이렇게 그 단원들이 돌아감으로써 네. 10여 년 후에 다시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극장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게 됐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려극장에 한진 작가가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한진 작가가 늘 손을 내밀었던 게 스승인 정상진. 네. 또 정상진 선생님은 그 제자의 앞길이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예. 어떻게 하든 이렇게 길을 놔주고 그러한 이 스승과 제자의 정말 그 어떤 아름다운 그 어떤 동행, 네. 아름다운 이런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진 작가가 정상진 선생님께 그 이야기를 했었죠. 나는 희곡 작가로서 극장에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사실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64년에 의부더먼이라는 그 아주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그 희곡 작품을 완성을 했어요. 네. 정상진 선생님이 그거 읽어보고 이 정도면 그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당시에 조선극장이라고 불렀죠. 고려극장에 찾아가서 이 극장의 지도부 조정구 극장장 또 최영 극작가 연송영 극작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작품을 보여주면서 한진 작가의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극장의 지도부들도 한진 작가가 이 레닌기치의 문학 작품을 훌륭한 작품을 쓰는 건 알고 있었죠. 그런데 네. 희곡 작품을 보고도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네. 정말 이렇게 수준 높고 세련되고 훌륭한 문체로서 짜임새 있게 잘 썼다는 거.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한진 작가가 누굽니까? 모스크바에 있는 전연맹 영화대학교 시나리오과를 졸업한 분이죠. 네. 그래서 현대 문학 이론에도 정통했고 작품도 훌륭했던 거죠. 그래서 극장에서 당연히 조정구 극장가는 욕심을 내서 당연히 극장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해서 이분이 65년 초부터 이제 극장에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던 거죠.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극장 그리고 고려극장에서 첫 희곡 작품 의붓 어머니를 올렸던 한진 작가에 대한 얘기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음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